반갑습니다. 대동중학교 2학년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주제 증산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증산작용하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광합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증산작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활동지 5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빈 여백이 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광합성에 대해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광합성이라는 것을 주제로 공부를 했어요. 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과 무엇? 이산화탄소와 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건 어떤 용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네, BTB 용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필요하다는 거 확인했었고요. 물은 어디로 들어왔었죠? 네, 뿌리에서 흡수해서 물관을 타고 광합성에 필요한 물을 공급했었습니다. 광합성 하게 되면 무엇과 무엇을 만들었나요? 그렇죠. 양분과 산소를 만들어냈었는데 이 양분이 계속 변신했었죠?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뭐였죠? 포도당. 포도당은 바로 뭘로 만들어지더라? 그렇죠. 녹말. 녹말은 밤에 어떤 형태로 각 기관에 내보내졌나요? 맞습니다. 설탕의 형태로 각 기관에 공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녹말을 검출하는 시약이 있었는데 뭐였었죠? 네, 바로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었어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 녹말과 만나면 청람색으로 바뀌었었다는 거 실험통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은 어디를 통해서 기관으로 공급? 체관을 통해 가지고 각 기관에 보내졌었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이런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세 가지 있었는데요. 뭐뭐 있었나요? 바로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산소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주제로 다시 수업을 해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증산작용입니다. 증산작용의 뜻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의 몸속에 있던 물을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상태를 바꾸어서 외부로 내보낼 거예요. 이 수증기는 기체죠.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 뭐라고 했었나요? 맞아요. 이산화탄소나 산소는 기공을 통해서 드나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의 몸속에 있는 물을 수증기 형태로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현상을 가리켜 증산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증산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런 증산작용이 주로 잎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잎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지 7쪽이에요. 활동지 7쪽에 있는 가운데 잎의 구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잎은 어떤 모양이에요? 넓적한 모양이에요. 왜 그렇죠? 잎은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햇볕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넓적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햇볕을 잘 받으면 물이 쉽게 증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식물체에 있는 물들이 너무 많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층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위아래 투명한 큐티클층이에요. 이 큐티클층이 햇볕을 받더라도 물이 너무 많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표피세포들이 쭉 요거 하나하나가 표피세포인데
이 표피세포들이 한층, 잎의 가장 바깥 부분으로 한 겹의 세포층이 있는 이곳을 가리켜 표피라고 해요. 큐티클층이 위아래 있는 것처럼 표피도 이렇게 위에 한 층, 밑에도 한 층 표피가 위아래로 있고요. 이때 위층의 표피와 밑에 표피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눈 크게 뜨고 보면 뭐가 보이죠? 네, 기공 적혀 있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초록 색깔 두 개의 세포 사이에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 여기. 이것이 바로 기공이에요. 이 기공과 공변 세포가 있습니다. 주로 표피의 뒷면, 뒤쪽 표피에 보시면 기공과 공변 세포를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예외 상황도 있긴 합니다. 잎이 물 위에 떠 있는 요런 수생식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나뭇잎들은 주로 잎의 뒷면에 이렇게 기공과 공변세포를 볼 수 있어요. 이 공변세포라고 하는 것은 표피세포가 변형된 형태인데요. 표피세포는 보시면 엽록체가 없어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보이지 않고 광합성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표피세포가 변형된 공변세포의 경우에는 엽록체가 있어요. 그래서 엽록소로 인하여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큐티클층, 표피, 기공, 공변세포 외에도 잎의 내부에는 보시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울타리 조직이라던가 그 아래쪽에 듬성듬성 세포들이 있는 해면 조직 등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증산작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조금 초점을 맞출 거냐면 이 기공과 공변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주로 잎의 뒷면에 있는 표피의 구조인데요. 뒤에 보시면 표피에는 투명한 표피세포, 그리고 이 표피세포가 변형된 공변세포, 그리고 이런 공변세포 두 개가 휘어지면서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 바로 기공이 있습니다. 자, 이 표피세포와 공변세포는 모두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한 핵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변세포에만 있는 게 있댔어요. 공변세포만 뭐가 있다고 했었나요? 초록색을 띠는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 엽록체가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빈칸 하나, 이건 뭐냐면 동물세포와 달리 식물세포는 바깥에 세포벽이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 세포벽의 모형을 보시면 안쪽이 좀 어둡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공이 여닫히는 그 부분, 기공과 맞닿아 있는 세포벽 안쪽 부분은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 여기가 바깥쪽 세포벽, 여기가 안쪽 세포벽. 이 안쪽 세포벽이 바깥에 있는 세포벽보다 더 두꺼워요. 그래서 휘어지게 되면 바깥쪽은 많이 휘고 안쪽은 두꺼워서 조금밖에 못 휘다 보니까 이렇게 기공이 열리고 닫힐 수 있는 겁니다. 공변세포의 특징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엽록체가 있다. 둘째, 세포벽인데 안쪽 세포벽은 두껍고 바깥쪽 세포벽은 상대적으로 얇다라고 하는 게 공변세포의 특징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잎의 구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잎의 뒷면 표피에 있었던
표피, 그리고 공변세포, 기공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학습한 내용을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의 기공, 기공은 잎의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두 개의 누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그렇죠. 공변세포. 공변세포 두 개가 기공을 만들고 있습니다. 괄호 1번입니다. 식물 잎의 표피세포와 공변세포. 공변세포는 표피세포와 달리 무엇이 있어서 초록색을 띱니까? 그렇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 엽록체. 엽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띠고요. 둘째, 공변세포는 잎의 어디보다 어디에 많이 분포해? 잎의 앞면보다는 잎의 뒷면에 많이 분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게 되는 나무의 경우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외는 항상 있다는 거. 그럼 괄호 2번으로 갈게요. 공변세포와 기공입니다. 공변세포는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보다 두꺼워서 진하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진하게 보이는 거 볼 수 있죠? 진하게 보이고 공변세포 두 개가 마주 보면서 뭘 이루고 있죠? 네, 기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괄호 3번 기공의 특징. 기공은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열리거나 닫히게 되는데요. 이 기공이 열리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증산작용. 이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바로 수증기가 식물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기공의 역할, 괄호 4번 기공의 역할은 수증기를 비롯하여 이산화탄소, 그리고 산소와 같은 식물의 생명활동과 관련된 기체들이 이 기공을 통해서 드나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교실로 돌아오기 전에 생각 넓히기. 이 문제 꼭 여러분 스스로 학습지에 채우고 OX 퀴즈와 배움 일기까지 마무리해서 과제에다가 잘 학번 이름이 보이도록 하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증산작용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 증산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공변세포 그리고 기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교실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불의 옥잠을 통해 가지고 이 공변세포, 기공 한번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